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 출입문을 연 30대 이모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승무원이 사고를 막기 위해 열린 출입문을 막아선 사진을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슈퍼태풍 마와르가 강타한 괌에 고립된 한국인이 3,2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괌 국제공항 운영이 재개됩니다. 온라인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 일부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불법 집회가 되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3회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선수권에 출전한 탁구대표팀은 남녀 복식에서 모두 은메달을 따내며 20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리며 실내 쇼핑몰과 백화점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충청과 남부 지역에 최대 10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행기의 비상 출입문을 열어 승객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신청부터 심사 1시간 만에 발부까지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다는 뜻이겠죠. 영장 심사에 나온 이 남성은 비행기에 탔던 아이들에게 뒤늦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려고 경찰관들과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26일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비행기의 출입문을 연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이모 씨입니다. 비행기에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는 말만 하던 이 씨는 뒤늦게 비행기에 탔던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남성이 말한 아이들은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하려고 비행기를 탔던 수십 명의 초중등생들입니다. 당시 출입문 가까이 있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은 구토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후 2시 이 씨를 상대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대구지법은 이례적으로 심사 1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 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MBN이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여성 승무원이 출입문을 몸으로 막고 있는 사진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 사진과 당시 정황을 들어보면 달리 볼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제주발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한 남성 승객이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갑자기 열면서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내리려고 하시는 중에 이제 승무원이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앉아있던 승객분들이 한 10분 정도 나가가지고 그분을 끌어당겼어요. 승무원과 승객들이 나서 해당 남성을 제압했지만 남성은 항공기가 착륙하고 나서도 비상문으로 뛰쳐나가려 하는 등 돌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자 한 여성 승무원이 비상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온몸으로 출입문을 막아섰습니다. 문이 열린 채 항공기가 착륙하는 비상 상황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제 일으키신 이 승객분이 네. 이제 좌석을 풀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신 거죠. 이제 항공기는 이제 그 파킹하기 전까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동 중에 이제 이 해당 승무원분께서 안전바를 설치를 하고 막은 거예요. 강한 바람과 기내 흔들림 속에서도 승무원은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내리기 직전까지 비상문 앞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해당 승무원은 평소에도 책임감이 강하고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는 비상구 좌석입니다. 구속된 남성이 비상구 좌석에 앉아서 문을 열었기 때문이죠. 어제만 해도 아시아나는 만석일 때만 이 좌석을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안병욱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0대 남성 이모 씨의 돌발 행동으로 비상구가 개방된 채 착륙한 여객기의 종류는 에어버스 A321-200입니다. 이 씨가 앉았던 좌석은 비상구 옆인 31A. 승객이 안전벨트를 맨 채 앉은 상태에서도 비상구 레버를 당겨 열 수 있을 정도로 비상문과 가깝습니다. 다른 기종은 같은 구역에 2개 좌석만 배치돼 있지만 이 기종은 나란히 3개 좌석이 배치돼 있어 유독 31A 좌석이 비상구와 밀착돼 있습니다. 또 맞은편에 승무원 좌석도 없어 승무원의 즉각적인 제지도 어렵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늘부터 해당 기종 14대에서 문제가 된 좌석에 대한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날만 해도 만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전면 판매 중단으로 바뀐 겁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초도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추가를 계속 검토해서 이렇게 결론 내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돈 주고 비상구 좌석을 판다, 만석일 땐 그대로 파는 것이냐 등의 비판 여론이 심해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기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는 총 77대로 다른 기종까지 이 방침을 확대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네, 사회부 심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 구속된 남성이요, 체포해서 구속까지 상당히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이 된 느낌이에요. 네, 이 씨가 긴급 체포된 게 사고 당일인 그제 26일이었죠. 형사소송법상 체포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면 되니 오늘 오후까지 피의자 추가 신문 등의 여유 시간이 있던 셈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둘째 날인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영장 발부까지도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내린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 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기도 했고 나머지 모든 승객의 생명이 무방비로 위협받았던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본 걸로 풀이됩니다. 항공범죄가 실제로 이제 좀 더 심각했으면 대형 재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아마 심각성이 아마 고려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사법 처리를 받게 될 텐데 과거에 좀 비교해 볼 만한 사례가 있었나요? 지난 2019년이었죠. 캄보디아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이 출입문을 개방하려다 적발 후 비행기가 회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실제로 문은 열리지 않았고요. 지난 2017년에는 베트남행 대한항공기에서 승객이 출입문 레버를 화장실 문손잡이로 착각해서 문을 열었고 2시간 넘게 이륙이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상공에 뜬 채로 문이 열린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 기억에도 이런 사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판례도 없을 테고 처벌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나요? 현재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인데요. 승객이 기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등을 조작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벌금형이 없다 보니 혐의가 확정되면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씨의 행동으로 9명의 탑승객이 호흡 곤란 등의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죠. 이 승객들이 치료를 필요로 한다면 형법상 상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 상해죄는 최대 징역 7년 선고가 가능합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아시아나가 그 문제가 됐던 비상구 좌석 안 팔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비상구 좌석이라는 것이 비상시에 승무원을 좀 도와야 되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것이 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인 건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점은 항공사 측도 인정했습니다. 또 필요시 그 자리에 같은 열의 나머지 승객들이 충분히 이 비상구를 열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간 이 비상구 좌석은 15세 미만이나 노약자를 제외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한 후에 비상시에 탈출을 도와야 한다는 안내사항에 동의만 한다면 배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이 씨 역시 탑승할 당시엔 2번의 안내에 모두 동의를 했었죠.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상구 좌석 판매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심가연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29일 내일부터 괌 공항 운영이 재개됩니다. 우리 국적기 2대가 내일 괌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발이 묶인 우리 국민 3,400명이 순차적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태림 기자입니다.
창문이 세차게 흔들리고 비바람에 나무가 꺾일 듯 휘청입니다. 슈퍼태풍 마와르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초토화됐습니다. 태풍 마와르로 폐쇄됐던 괌 국제공항이 오는 29일 운영 재개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괌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 3,400여 명은 국적기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 29일 오후 3시 괌 현지 국제공항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라며 29일 오후 5시에 괌에 도착해 오후 7시에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귀국하지 못한 우리 국민을 위해 임시 대피소 3곳을 확보했습니다. 이틀간 임시진료소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인 의사를 섭외해 진료와 처방전 등 필요한 약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위독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협의로 호텔 측에서 퇴실 통보를 받았던 일부 관광객들의 숙박 문제도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숙박하는 분들 우선으로 연장을 해주셔서 연장이 된 상태고 지금 영사관을 통해서 교회 어디에서 숙박이 지금 가능하다고 이쪽으로 연락을 달라 뭐 이렇게 공지가 좀. 괌 국제공항 운영 정상화로 한국인 관광객들은 내일 밤부터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네, 모두의 귀국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텐데요. 현지 복구가 더뎌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진료만 받는데도 $200, 우리 돈으로 26만 원이 넘는 등 의료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갓길 쪽으로 차량이 수백 미터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현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 줄지어 있는 차량들입니다. 휘발유와 디젤, 액화 석유가스 등의 공급이 재개되면서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전기와 수도 등은 아직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지 호텔은 단전과 단수가 계속 이어져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투바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일 가면서 비싼 데인데도 태풍 이후로 지금까지 단지 상태거든요. 특히 상비약이 떨어져 불편을 겪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병원을 안내해주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진료비에 선뜻 병원을 가기도 어렵습니다. 저희 애기들 열이 너무 많이 계속 나는데 상비약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소아과 진료만 봐도 $200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갈 수가 사실은 없죠. 딱히 가도 뭐 열 같은 건 처방해주는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20대 여성이 온라인 앱으로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하기까지 했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경찰이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2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빈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이 가방은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채 부산 낙동강변 숲에서 발견됩니다. A씨가 이튿날 새벽 택시를 타고 이동해 가방을 버리자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 출동에 가서 이제 캐리어 열어보니까 캐리어 안에 뭐 자국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경찰은 시신이 나온 가방과 피해자 집에서 범행 흔적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피해자 2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이르면 내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서울 금천구 상가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에 대해 현재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나온 남성은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평생 죄짓고 살겠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차량에 태워 살해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연인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이 남성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해 살인죄보다 형이 더 무겁습니다. 남성은 범행 당일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흉기를 챙겨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남성은 주변 행인이 상황을 묻자 피해자가 임신 중인데 다쳐서 차로 병원을 가는 게 빠르다며 신고를 막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톨게이트를 지나기 전까지 대화할 수 있을 정도였고 범행 뒤 두려워 여성을 병원에 데려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의 진술이 맞다면 피해 여성의 의식이 있었던 시간은 1시간 40분 정도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여성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시각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전 연인에 대한 데이트 폭력 범죄가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납치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차량을 수배했고 피해자를 30분 만에 빠르게 검거하면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여성이 납치된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후 6시 44분쯤. 한 시민이 경찰에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 납치 감금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겁니다. 남성은 이곳 합정역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차에 강제로 태워 사라졌습니다. 즉시 코드 제로를 내린 경찰은 차량을 수배하고 신고 30분 만인 오후 7시 15분쯤 상수역 인근에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는데 수백 차량 검색 시스템을 통해 차를 특정하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과 남성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남성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데이트 폭행과 스토킹 이력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을 감금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2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노숙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펴고 경찰이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는 31일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원칙에 따른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합법적 틀에서 이루어지는 집회 시위는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면서도 법의 한도를 넘어 시민 불편을 초래하면 엄정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 합당한 경고와 설득을 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다음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불법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집회 시위 자유를 오남용하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지적했고 여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불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의 안녕과 국민들의 평온한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달 말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오늘 정책 톡톡은 이기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 소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예능 프로에 깜짝 출연했어요. 네, SBS의 TV 동물농장에 출연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입양한 은퇴 안내견 세로미와의 관저 생활을 공개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로미 아빠, 그리고 우리 마리 써니 아빠, 토리 아빠 윤석열입니다. 네, 저는 아이들의 엄마 김건희입니다. 후보 때도 반려견들 공개했었던 것 같고 몇 번 본 기억이 나긴 하는데 반려동물이 꽤 많죠. 네, 강아지 6마리와 고양이 5마리인데요. 세로미는 11번째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들은 아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더 따른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김 여사는 간식을 줄 때도 훈련을 시키려고 해서 자신을 더 따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손, 이쪽 손, 엎드려. 아파도 하나도 안 아프고. 자, 나래 앉아. 앉아. 그렇지. 자, 올리도. 윤 대통령이 직접 간식을 만드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아유, 내가 먹어도 맛있겠다. 네. 사실 대통령 부부가 자녀가 없죠.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도 얘기했다면서요. 네, 윤 대통령이 관련 질문에 머뭇거리자 김 여사가 직접 대답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아이를 가졌다가 아이를 잃게 되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셨는데 유기견을 제가 입양을 계속 해왔더니 이제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윤 대통령은 안내견 지원 정책도 언급했습니다. 특수 목적으로 봉사하는 강아지들이 많은데 치료받게 될 때 일정 부분 국가와 사회에서 부담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 최근에 전현직 대통령들의 TV 출연을 두고 논란도 꽤 있었고 이번 출연은 좀 예고가 됐었던 겁니까? 네, 이번 출연 출입기자단의 미리 방송 계획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송사 측에서 공개를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케이블 채널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논란이 있기도 했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들의 출연은 제작진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순방 여러 차례 있었고 그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지율이 거의 45% 근접했다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24일부터 사흘 동안 RN서치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2%포인트 오른 44.7%, 부정평가는 1.7%포인트 줄어든 53.2%를 기록했습니다. RN서치 조사 기준 긍정평가는 올 들어 제일 높습니다. 25일 누리호 발사 성공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당은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48%인 대선 당시 지지율을 거의 회복한 거라고 볼 수 있다면서 대통령 특유의 뚝심으로 총선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예. 민주당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네요. 네, 민주당은 정부 시찰단이 일본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돌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괴담 선동이라는 비판에는 불안은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 불안을 누가 키우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와 짝짝꿍이 돼 모든 것을 일본의 뜻대로 맞춰주는 윤석열 정부가 키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일본 정부를 돕는 게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냐고 꼬집었는데요. 괌의 한국인 관광객 고립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두고도 왜 손을 놓고 있느냐며 국민 안전을 키워드로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지체 없이 구호와 피해 복구에 나서달라며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종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군 내부에서도 마약 범죄가 적발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휴가 때 몰래 들여온 액상 대마를 피운 병사가 걸렸습니다. 홀로 담배만 피우고 오면 말투가 어눌해지는 것을 본 동료 병사에게 꼬리가 밟혔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의 육군부대에서 상병계급 병사가 액상 대마를 피우다 군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병사는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처럼 피웠는데 이 사실은 동료들의 제보를 통해 꼬리가 밟혔습니다. 혼자 담배를 피우고 오면 말투가 어눌해지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군 수사당국은 병사가 외박을 다녀오면서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병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는 해당 병사는 앞으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육군은 해당 부대 내 마약 범죄에 연루된 추가 인원은 없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담 수사부대 지정과 불시 단속 점검 등 영내 마약 차단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국방부는 늘어나는 영내 마약 범죄에 대응해 마약 검사 확대 등 마약류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그룹 지주회사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임원은 특정 직원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회식을 강요하면서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말 포스코홀딩스 모 임원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개적으로 특정 직원을 무시하고 다음 날 건강검진을 앞둔 직원에게 회식을 강요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피해 직원은 스트레스를 받아 만성 위염에 걸렸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사측이 조사에 나섰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9일 근로감독관 2명을 파견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혐의점이 일부 확인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측이 제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했는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를 합니다.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4배 넘게 늘었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2.6%에 불과한 상황. 과태료 부과 사업장을 공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확진돼도 출근을 해야 하는 건지 기업들 내부 지침이 서로 다릅니다. 독감 환자는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주말이면 하루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서울 여의도의 한 백화점입니다. 오는 1일부터 코로나19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지만 백화점은 근무자 확진 시 5일 격리 의무를 적용합니다. 유급 휴가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중이용 시설로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기 때문에 직원과 고객의 안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5일 격리 의무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지만 기업들 대응은 제각각입니다. 삼성전자는 3일 의무 격리와 이후 4일 마스크 의무 착용, SK이노베이션은 5일 재택근무 권고, 롯데그룹은 5일 재택근무 또는 연차 사용 중 선택으로 전환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도 실제로 이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 유급 휴가나 재택 근무 그런 것들을 좀 제도화해서 이런 가운데 독감 환자 수는 지난주인 20주 기준으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세입니다. 통상 환절기인 봄을 지나면 잠잠해지는데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미국이 국가부도 사태 디폴트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주말 저녁 1시간 반가량 전화통화를 갖고 부채 한도 상향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After weeks of negotiations, we have come to an agreement in principle. We still have a lot of work to do, but I believe this is an agreement in principle that's worthy of the American people. 조건으로는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절충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회계연도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게 됩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려고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한도는 약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여건은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됩니다. 잠정 합의안은 오는 31일 하원에서 표결에 들어가며 통과되면 미국 사상 첫 디폴트는 피하게 됩니다. 공화당은 밤에도 소속 의원들과 전화회의를 개최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반발 여부가 부채 한도 협상의 최종 타결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전국에 비가 내린 하루입니다. 날씨는 흐려도 연휴인데 집에만 있기에는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비가 와도 축제를 즐기기도 하고 실내 쇼핑몰은 종일 북적였습니다. 비는 내일도 계속되고요. 오늘 밤에는 충청과 남부에 많은 비가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실내 놀이터에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쪽 손에 우산을 들고 다른 손은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황금 연휴를 보내러 온 가족이 실내로 출동했습니다. 밖에는 애들 데리고 다니면 우산 써야 되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 여기는 실내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내리는 비를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사람들. 하늘에서는 물대포가 쏟아지고 서로 물총을 쏩니다. 도로에 가득한 거품은 아이들 놀이터입니다. 연휴에 답답했는데 재밌어요. 나오니까. 비 와서 추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춥고 즐거워요. 춘천 마임 축제 개막 난장 아수라장에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4년 만에 돌아온 축제를 즐겼습니다. 황금 연휴를 빗바라게 한 야속한 비는 내일 중부지방에서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충청 이남 지역에 최대 100mm 정도 많은 비가 예상돼 비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코로나가 바꾼 세상 연속 보도 그 세 번째 순서입니다. 엔데믹이 오면 활기를 띨 줄 알았던 한국 영화계가 좀처럼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서인지 또 경쟁력을 되찾는 방법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관객 100만 명을 넘긴 영화는 교섭과 드림 단 2편입니다. 200만 명의 벽은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의 극장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같은 기간과 대비해 70% 줄어든 반면 외국 영화는 4%만 줄어들었습니다. 관객들이 OTT 콘텐츠에 대한 즐거움을 찾은 탓도 있지만 한국 영화가 관객들의 기대감에 못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의 어떤 장르적인 관습들만 답습했을 뿐 별로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지 못했었기 때문에 OTT를 통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소비를 했던 입장에서는 뭔가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그동안 극장 개봉 후 IPTV나 OTT로 넘어갈 때까지의 기간인 홀드백이 관행적으로 45일 이상이었지만 최근 한국 영화 다수가 이보다 기간이 짧아진 것도 극장을 찾지 않는 이유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 영화가 상영하고 나서 얼마 뒤에 OTT에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많이 안 보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평점들이나 그게 좀 많이 지우치게 되는 것도 있는. 코로나 기간 동안 배급사와 극장의 수익이 다 함께 악화되면서 극장의 티켓 가격을 3,000원 올려 볼만한 작품만 보겠다는 관객의 선별 심리는 더 커졌습니다. 해외처럼 액션씬이 화려하던가 약간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그런 영상들을 한국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사람들이 많이 극장을 찾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개봉 예정인 영화 범죄도시3가 극장가 회복의 바로미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상업성 있는 기획과 홀드백 조정, 더 다양한 영화의 극장 개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어제 예고해드렸던 세계 탁구 선수권 결승전에서 여자, 남자 복식 모두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자 탁구는 30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뒀다는 점, 그리고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기대하게 한다는 점이 큰 수확입니다. 남아공 더반에서 최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아공 현지 교민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신유빈과 전지희가 결승전에 나섰습니다. 날카로운 공격으로 경기 초반을 주도했지만 중국 전술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결국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세계 1위 복식조인 중국 순잉사 왕만이조를 꺾고 결승전에 깜짝 진출했지만 만리장성을 2번 연속 넘지는 못했습니다. 36년 만에 여자 복식 결승 진출을 이뤄낸 두 사람은 아쉬운 결과에도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전지희는 유빈이가 여자 탁구의 희망이라고 격려했고 신유빈도 함께 더 강해지겠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선수들 다 해봤으니까 좀 더 분석하고 열심히 언니랑 호흡 맞춰서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자 복식 장우진 임종훈조도 결승에서 중국에 졌지만 2대회 연속 결승에 올라 복식 강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 탁구 대표팀은 복식에서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로 2003년 이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세계선수권에서 희망을 보여준 탁구 대표팀은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물론 내년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아공 더반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금융당국이 6월 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되고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체 정보 등록은 유예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비가 서서히 그쳐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의 비는 내일 오전에, 충청권은 내일 오후에, 남부지방은 모레부터 글피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겠습니다. 경북 내륙과 전북 지역으로는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는 30에서 80mm, 충청권을 비롯한 중부 곳곳으로 20에서 많게는 80mm 이상, 서울에도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잔뜩 흐리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30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2도, 창원 2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